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아 진짜 이럴 수가 아니 요즘에 더운 것도 그렇고 장마도 그렇고 정말 중간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또 얼마나 찌려나 모르겠네. 오늘 어디 가요 저희? 오늘 네 시원한 국수를 먹으러 가요. 가봐보자. 또 뻔한 거겠죠? 냉면, 비빔국수, 잔치국수, 뭐 면발 열정 뭐 이런 거 찍으러 가는 거구나 오늘. 근데 오늘은 색다른 거를 먹으러 갈 겁니다. 색다른 거 어떤 거? 가보시죠. 아니 진짜 색다른 거여야 돼. 머릿속에 더 이상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정해진 그런 아이템이 아니어야 됩니다. 시원한 국수가 생각나는 계절. 겨울엔 뜨겁게, 여름엔 차갑게 즐기는 여름 별미 맛보러 함께 가보실까요? 무더위를 날려줄 이색적인 국수가 있다는 이곳. 제대로 찾아온 건가? 궁금증을 안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중식집에서 만나는 여름의 특별한 면 요리라. 어떤 건지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뭔가요? 짬뽕 한 그릇 드시고 가셔야죠. 짬뽕이라고 하면은 뜨끈하고 칼칼하고 매콤해가지고요. 제가 여름에 찾아오기에는 조금 그래도 제가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래서 특별한 짬뽕입니다. 특별한 짬뽕이요? 특별한 짬뽕이라 뭐가 어떻게 특별한 건지 알아보기 위해 주방으로 직행했는데요. 지작가로 옷 입은 노란 면을 끓는 물에 삶아 찬물 샤워 후 그릇에 담고 찰얼음 가득 육두를 부어준 다음 양배추, 새우 등 갖가지 고명을 얹어주면 특별한 짬뽕 완성. 아 근데 사장님 잠깐만요. 아니 어머 차가워. 이거 짬뽕 맞아요?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냉짬뽕입니다. 냉짬뽕? 와. 짬뽕을 뜨겁게 먹는다는 고정관념 있게 여름면이 냉짬뽕. 차가운 육들이 만나 한층 더 쫄깃해진 면발에 씹는 재미 더해주는 탱글탱글한 해산물. 맵고 칼칼한 사장님의 비법 육수까지. 숨 참고 냉짬뽕 가입했습니다. 야 셰프님, 중국집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음식을 먹을 줄이야. 어떻게 만드셨어요? 여름에 짬뽕을 먹으면 많이 더우시니까 시원하게 만들면 어떨까 해서 육수를 개발했고 해산물을 차가운 육수에 같이 섞어서 넣으면 어떨까, 야채랑. 그래서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 주문하자마자 이게 5분 만에 그냥 뚝딱하고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냉짬뽕은 시원한 육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면 그리고 야채, 그 해산물만 네. 육수와 함께 같이 나오게 돼서 금방 나옵니다. 짬뽕을 차갑게 먹는다. 처음에는 상상이 잘 안 됐는데 먹다 보니 따뜻한 짬뽕과는 또 다른 마성의 매력이 있더라고요. 피디님이 자꾸 오케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케이가 되지 않고 계속 먹게 되는 이 냉짬뽕의 매력. 야, 촬영이 끝나도 계속 이게 끊이지가 않네요, 여러분들. 꼭 드셔요! 냉짬뽕에 이어 무더위 날려줄 이색 냉국수를 찾아 이번에는 원주시 중앙동에 위치한 한 베트남 음식점으로 향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시원한 음식이 있다라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아요. 냉쌀국수 있습니다. 냉쌀국수? 네. 차갑게 먹는 쌀국수.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한국 사람은 뜨거운 여름에는 냉쌀국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개발한 지가 3년 됐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와디캅. 아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까먼. 까먼. 코리아는 다른 말이에요? 미식의 나라 베트남 대표 음식 쌀국수의 차가운 변신. 찰랑찰랑, 매끈매끈, 냉찜질 마친 국수에 채소와 과일로 맛을 낸 살얼음 육두를 가득 붓고 오이, 땀무, 고추, 깨를 얹어 마무리. 베트남에는 없고 한국에만 있다라는 그 한국 중에서도 원주에만 있다는 냉쌀국수 맞죠? 네. 아우, 우선은 비주얼이 약간 물냉면
맛이 생기기는 했는데 사장님 그 냉쌀국수는 혹시 베트남 말로요? 베트남어로 어떻게 해요? phở lại 버, 라. 맛있게 먹겠습니다는 뭐죠? ăn ngon miệng chúc ăn ngon miệng ăn ngon miệng 앙어면, 네. 주어면. 우선 육수 한번 먹어볼게요. 오, 진짜 오이 냉국 맛이에요. 오이 냉국과 비슷하면서도 이국적인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묘한 매력의 냉쌀국수. 함께 나오는 달콤 짭조름한 숯불고기를 싸먹어도 맛있고 짜조 또는 렘난이라고 부르는 베트남식 튀김만두를 곁들여도 궁합이 잘 맞더라고요. 고기와 면과 그 다음에 만두피의 바삭함이 좋아. 식감이 너무 재밌지. 이게 삼합의 궁합이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인 거 맞죠? 진심이죠, 피디님. 차도 제가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 동남아 음식 약간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진짜 맛있어 못해요. 저 약간 솔직하게 방송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표정에 티가 나긴 하는데. 이가 시릴 정도로 너무 차가운데 여기에 뜨끈한 만두가 딱 들어오니까는 온도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색다르게 즐기는 차가운 국수. 이번에는 어떤 별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메뉴판이 지금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늠이 안 가는데 어떤 메뉴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혹시 우동 좋아하세요? 우동 너무 좋아하죠. 예, 뜨끈뜨끈 확 불어가지고 약간 혓바닥 디이는 맛으로 먹어야지 진짜 제격이잖아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우동은 네. 차가운 우동이에요. 냉우동. 우동은 원래 뜨끈하게 먹어야지 제맛인데? 우동은 뜨겁게 먹어야 한다? 노노. 여름에는 시원하게 즐겨야죠. 직접 반죽해서 갓 뽑은 생면을 15분 정도 삶은 후 찬물 샤워로 쫄깃함을 더해주고 말랑말랑한 반숙 달걀, 향긋한 쪽파, 고소한 깨를 듬뿍 올린 다음 간장과 가스오부시로 마시는 육수를 부어주면 냉우동 완성. 요거는 냉우동인 거 알겠거든요. 근데 지금 옆에 또 다른 게 나왔어요. 이것도 냉우동이에요? 소바라고 아시죠? 네. 메밀로 한 거. 그 면이 우동면으로 바뀐 거예요. 얼추 봐서는 진짜 그냥 이게 뜨끈한 우동이랑 맛은 비슷해 보이는데. 일단은 차가운 면 자체가 따뜻한 면보다 쫄깃쫄깃해요. 아, 그게 제일 매력이죠. 와, 다 냉이 주제기는 하지만은 국물이 그 차가운 정도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남녀노소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할 미지근한 이 차가운 온도를 딱 자랑하고 있어서 목 넘김이 너무 부드러워요. 적당히 시원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국물이 배어있는 이 면. 입술에 닿을 때는 부드럽고 입안에 들어가면 쫄깃한 게 식감이 참 좋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발로 열심히 밟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찰기가 더욱더 느껴지는데 딱 봐도 통통합니다. 쫄깃통통한 면을 쯔위에 퐁당 담가서 먹는 가루 우동도 맛보고 이번에는 냉우동의 고명으로 올라가는 반숙 달걀이 활약을 할 차례인데요. 달걀을 톡 터뜨려 국물과 잘 섞어준 다음 면을 먹어보니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배가 되면서 면이 쭉쭉 빨려 들어가는 게 우동의 색다른 맛을 제대로 즐겼습니다. 하긴 이거 도대체 왜 만드신 거예요? 많이 없잖아요. 밖에는 진짜 더운데 이제 추워요. 뜨겁게 먹는다는 고정관념을 깬 이색국수들. 덥고 습한 이 여름. 에어컨 바람보다 시원한 냉국수 한 그릇의 여유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어우 사장님, 어우 에어컨 좀 꺼주세요.
여기 천연 원료인 오칠 작업으로 다랑아리 작품 100점 이상을 완성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삼척 도계에서 피어나는 오칠공예의 매력을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은 삼척시 도계읍 고사리에 자리한 옛 소달중학교를 찾았습니다. 2018년 폐교해서 3년 전 작업실로 변신한 공간인데요. 그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죠. 다양한 다랑아리들이 그득합니다. 그런데 작업 중에 물은 왜 뿌리는 거죠? 우리 옛날 고대 삼국시대 찰피라고 하죠? 갑옷이 나가는데 쇠로 된 건데 그대로 나와요. 그 뭐냐면 바깥에 오칠이 돼 있기 때문에 부식이 안 되는 거예요. 땅속에 쇠가 들어가면 남아있겠어요? 다 없어지지. 그럼 뭐냐면 바깥에 마감 도료를 한 거죠. 녹막이 재료로 오칠을 사용했던 기록. 온나무 관련된 옛 문헌을 조사한 자료예요.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삼척에 온나무를 키워서 그 진을 공납했던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산이 가파르고 물빠짐이 좋고 습도가 있어야 온나무가 잘 자란 거예요. 그 바람이 주는 안에 습도가 섞여 있어요. 적당하게. 그래서 여기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척에서 전시하고 바로 이쪽으로 이사를 가버렸죠. 오칠은 자연 상태로는 굳지 않아 오칠장이 필요합니다. 얘가 도막이 만들어질 때 온도하고 습도가 되게 중요해요. 특히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습도에 있는 산소하고 결합해서 얘가 산화돼서 도막을 형성해요.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수분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오칠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요? 그 오칠은 아주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우리가 지금까지 그 알려진 바로 한 8,000년 정도 됐다라고 해요. 도자기 유학이 나오기 전부터 이 사실은 그 오칠을 통해서 방수 목적으로 고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했었죠.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간장색이지 않습니까? 간장색에 오칠을 하고 이거를 가마에서 구워냅니다. 당연히 그 재벌 재벌을 해서 백자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포를 치고 오칠을 하고 가마에서 굽는 거죠. 그래서 고온으로 구워내면 이렇게 단단하게 구워집니다. 샌딩을 합니다. 사포를 치는 거죠. 사포를 치는 거는 다음 색을 올리기 위해서, 다음 칠을 안정적으로 올리기 위해서 샌딩을 하는 겁니다. 샌딩을 했기 때문에 약간 뿌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완성된, 밑작업이 완성된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이제 다음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이라든지 붉은색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이 위에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온나무에서 추출한 오칠 도료입니다. 그 간장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오칠 자체가 약간 적색빛 나는 짙은 적색, 그러니까 투명한 건데 맑은 거죠. 투명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 아예 그냥 그 유리처럼 그 투명한 거고, 약간 그 맑은 색의 어떤 참기름 같은 종류의 것들이죠. 예. 근데 거기에 FE가 들어가면 그런 거 없이 까맣게 돼요. 먹물 들이듯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염색을 시켜서 이렇게 칠을 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고 있는 전통의 오칠은 검정색하고, 이런 검정색하고, 아까 얘기한 간장색처럼 붉은색의 계통. 그런 참기름 같은 그런 색의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참기름처럼 그렇게 그 갈색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는 것들, 간장색이 나는 것 원래 칠 그대로고, 얘 검게 나는 것들이 옛날 유물에 많이 있어요. 검은색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는 게 이게 검정색이 인간이 만든 거지 가장 검은색이에요. 자연에서 얻는 검정 중에 가장 검은색이 이 칠흑 같은 밤이라는 표현을 하죠. 다른 거 유화나 동양화, 먹이나 이런 건 비교가 안 돼요. 아주 짙은 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 들죠. 요즘은 오칠을 통해 자연의 장엄함을 표현하지만 사실 그의 전공은 따로 있다는데요. 원래는 제가 그 회화를 했지만 그림을 했는데, 그림을 하기 위해서 벽화 공부하다 보면, 동양벽 그림을 하다 보면 우리 고구려 벽화라든지 이런 벽화에 대한 어떤 가장 빠른 그런 거에 이해를 좀 갖기를 원하거든요, 예술가들은. 근데 그 고구려 벽화라는 게 중국의 집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북경으로 공부하러 갔죠. 벽화 공부하러 가면서 고구려 벽화도 보려고, 직접 보고 배우려고. 그래서 한날 가서 보니까,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가서 우연한 사람 소개로 이제 거기 가게 됐는데,
사신도 무덤이 사신도에 자정용 우백호 하는 그 벽화가 있는 무덤에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돌에다 오칠을 한 거예요. 오칠로 또 그림을 한 거, 색을 내고. 그때 너무너무 놀랐어요. 거의 뭐 정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오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었어요. 저도 잘 몰랐으니까 사실. 일단 오칠은 그러니까 예술가가 어떤 작품을 할 때, 내가 작업을 할 때 가장 좋은 재료로 내 작품을 만들고 싶잖아요. 이거만한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자연에서 준 이 선물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미제가 없어요. 아름다운 재료가 없다고요. 이 오칠이 왜 좋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왜 나한테 맞을까? 한국 사람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이 끈적끈적함이 그 말도 없이 따뜻하게 하고 정도 있고 이게 품어주는 어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감성이 한국인의 감성, 한국인의 감성들, 그런 강인함들 뭐 그런 느낌들이 너무너무 들어서 여기 몰입하고 있는 거죠, 일종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하니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등 가려울 때 긁기도 하고 안마하기도 하고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물건을 짚기도 힘들고 일어나서 허리가 아프니까 뭘 하기가 동작을 취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걸어서 가져오는 거죠. 나무들을 잘랐어요. 지나가다. 잡목들입니다. 여기 뽕나무라든지 뭐 별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이름도 모르는 나무들, 박달나무도 있고 그 가벼운 어떤 생활 속에서 있는 거지만 내가 직접 사용하고 내가 직접 만지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고 그래서 오칠은 거기에 가장 맞는 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나무에다가 이런 식의 공예품도 만들어서 주변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조형적인 안목을 키우기도 하고 그 예술가들 교류도 하고 또 혹은 주변의 아주머니들 할머니들하고도 재밌게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재밌는 소재가 됐습니다. 예. 그는 2023년부터 전시회 도계전을 기획하고 개최하기까지 모든 일을 진두지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최종 꿈은 뭘까요? 여기를 그려야 되겠죠. 도계, 내가 있는 이 지역의 풍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의 민속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스토리를 담아서 제 작업을 하는 게 마지막이겠죠. 그거 하러 여기 왔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그 작업을 열심히 해서 삼척 도계, 삼척 이 지역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 사람의 얘기들, 여기에 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 내 화면 속에, 내 그림 속에, 내 조형 속에 담아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랑아리가 담고 있는 서민들의 소박한 정서에 오칠을 더해 예술적인 완결성을 구현한 이종원 작가. 570의 최적지인 이곳 삼척 도계에서 앞으로 더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바랍니다. 영도의 푸른 바다를 품고 있는 흰여울 문화마을,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을. 여러분들은 흰여울 문화마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풍경 좋은 곳? 아니면 카페 예쁜 데 많은 핫플레이스? 아닙니다. 이 흰여울 문화마을은 그거 외에도 숨겨진 얘기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즐겁게 보낼 수 있다는 거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우리의 추억에 남아있는 옛 골목길부터 영화 촬영지와 환상의 맛을 자랑하는 맛집까지 흰여울 문화마을을 소개합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흐린 날씨에도 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 매력을 찾아서 성큼성큼 걸어가 보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너 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딜 가야 돼 여기? 세훈 씨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흰여울 문화마을은 내 손바닥 안에 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어떤 곳입니까? 이제 많은 피난민들이 여기 오셔서 마을이 형성된 곳이에요. 젊은 분들은 이제 산업화 시대에서 IT 시대로 가면서 시내로 다 옮겨가고 지금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조금 이제 낙후된 삼복도로 마을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매력 때문에 흰여울 문화마을을 찾고 있죠.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촬영된 영화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영화 기록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흰여울 문화마을에서 영화도 많이 찍었잖아요. 어떤 영화들을 찍었나요? 여기에서 저 바다의 암수살인, 첫사랑 사수 걸기대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범죄와의 전쟁하고 변호인 때문에 사람들한테 서서히 마을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유명한 작품들의 촬영지라서 더 기대되는데요. 이 공간은 영화 기록관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공간인가요?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다 보여줄 수도 없고 얘기해 줄 수도 없으니까 여기 간단하게 포토존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8090 시대가 물씬 느껴지는 의상들이 있었는데요. 눈에 익은 의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 씨가 입었던 그런 정장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람 좋은 변호인으로 변신이 아니고 야, 이거 변호인 아니고 범죄와의 전쟁으로 가는데 이거 점점 그 정반대 어둠의 세계로 갑니다. 아, 의상 때문인지 인상 때문인지 분위기도 괜히 한번 잡아봅니다. 고사순 여울지기 큰형님과 함께 이동하는 장소 어딜까요? 여기가 옛날엔 실제 우물이었나요, 선생님? 이 마을 전체에 피라민들이 엄청 많이 살 때도 식수를 제공하는 곳이 여기뿐이었어요. 여기가 이 마을 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겠네요. 여기가 한마디로 우리 흰여울 문화마을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는 곳이죠. 처녀 총각들 물길러 와가지고 여기서 데이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품고 있고 그 따뜻한 추억 속에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닷소리도 너무 좋고 바람도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하얗고 약간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가지고. 외국인들 많이 보는 것도 즐거움이더라고요. 가게가 이렇게 좀 많이 화려해졌다나? 그러니까 색깔이라든지 모두 전보도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점. 관광객들의 배려가 필요하겠죠? 저녁 시간에는 여기가 딱 문을 닫고 많은 분들이 다 시내로 나가버리니까 여기가 너무 적막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많이 서운하거든요. 옛날에 이 골목을 밤에 오면 막 집에서 오손도손 소리도 나고 아주 정겹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서로 나누는 정들이 눈에 보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 사라져가니까 정말 아쉽거든요.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의 주민들만 마을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떠나가는 주민들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흰여울 문화마을 주민들에게 목표와 같던 이 아파트도 이제는 빈집이 더 많아졌는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선망이 되던 아파트가 지금은 굉장히 좀 이색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글쎄, 사람들이 볼 때는 약간 어떤 빈티지 같은 느낌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 좀 어떤 그런 매력으로 하는지 몰라도 사람의 그 인생 무상이 아니라 아파트도 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 그런 곳 중에 하나예요. 1968년에 이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이 아파트에 들어오고 싶어서 정말 바람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파트가 점점 이제 노화가 되고 사람들이 안 살게 되고 또 바람에 유리창이 깨지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엄청 좀 섭섭합니다. 사람들의 빈자리를 비둘기들이 채워서 살아간다고 해서 비둘기 아파트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골목골목 열심히 돌아다녔으니 이제 저도 배를 채울 시간입니다. 흰여울 문화마을의 맛집 소개드립니다. 햄버거가 독특한 게 많이 들어가던데 여기는 어떤 햄버거를 파는 데입니까? 네, 저희는 시푸드 수제 버거를 주문 즉시 조리해드리는 곳입니다. 영도 바다와 함께하는 시푸드 수제 햄버거. 비주얼과 맛을 모두 사로잡으려고 노력했다는데요. 비주얼이 압도적입니다. 네, 이 버거 순서대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관자 스테이크 버거고요. 네. 가운데 있는 거는 대게 버거. 그리고 이쪽은 보시다시피 연어 버거입니다. 제가 뭐부터 먹어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반자 스테이크부터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한 입에 턱 관절 운동을 좀 하시고. 물론이죠. 관자 스테이크 버거 맛보니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요, 이겁니다. 도대체 관자가 몇 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전 먹으면서 했던 게 와사비 맛, 고추냉이 맛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제작한 네. 생와사비 소스가 들어갑니다. 그 맛있는 대게를 살을 발라서 튀겨버렸습니다. 진짜 대게살, 마늘, 몸살, 다리살을 다 발라내어서요. 그대로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를 입혀서 튀겨낸 버거입니다. 다른 일체 어떤 살도 섞이지 않습니다. 프레시한 버거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건강을 많이 생각하시니까 조금 무겁지 않게 그렇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연어버거 괜찮습니다. 신선한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저는 이 연어 햄버거 너무 추천드립니다. 전 지금까지 대게버거가 제 스타일이에요. 흰여울마을 앞에 이 바다가 있는데 치킨버거는 들이밀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죠. 수제버거와 바다 풍경과의 만남. 저 맛은 흰여울 문화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시푸드 햄버거를 신선하고 맛있게 먹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집니다. 제가 기분이 좋아서인 탓일까요? 날씨도 확 겠네요. 바다 앞에서 먹는 이 시푸드 수제 햄버거 정말 많은 분들께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과 추억을 맛볼 수 있는 여행지 흰여울 문화마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흰여울 문화마을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오늘 전해드린 흰여울 문화마을의 이야기가 많은 울림이 가셨을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 흰여울 문화마을, 여러분들도 오셔서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우리의 이야기들 느껴보시면 우리 지역의 명소가 또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 둘. 공원에서 이렇게 걷기 운동하는 시민들 많죠. 여러분, 항상 잘 걷고 계신가요? 아니, 매일매일 걷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요? 아니, 걷는 것도 제대로 걸어야 된대요. 아니, 저는 이렇게 열심히 걷기 운동을 매일매일 하는데 왜 어깨며 허리며 다리며 매일 아픈 걸까요? 여러분, 제대로 걷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하시죠. 제대로 걷자!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걷고 있는 우리. 그러나 과연 제대로 걷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바르고 건강하게 걷기 위한 첫걸음을 만나봅니다. 원주 국민체육센터. 최근 이곳에 걷는 자세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곳이 문을 열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걷기를 배우러 왔어요. 사실 매일매일 걷고 있는데 걷기를 배워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새로운 마음으로 걷기를 새로 배워볼게요. 아장아장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민들의 건강한 걷기 활성화를 위해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건강걷기센터. 보행과 자세 분석으로 바르게 잘 걷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데요. 제대로 잘 걷고 있는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보행 분석이 왜 필요한 거예요? 걷기라고 하면은 평소에 그냥 생각 없이 걸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 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바르게 걷지 않으면 더 자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걷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걷는 게 뭔지 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와, 갑자기 긴장이 됩니다. 저 제대로 못 걸었던 것 같아요. 우선 서 있는 자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한 걷기 검사를 통해 자연스러운 걷기 자세도 점검해 봤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자세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너무 의식을 하게 돼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진짜 궁금해요. 저 잘 걸었나요? 검사 결과 보고 설명드릴게요. 빨간색 압력 보이세요? 네.
저는 빨간색이 끝에밖에 없는데요. 네, 뒤꿈치에만 있죠. 이런 경우에는 내가 서 있었을 때 무게중심을 뒤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신발 뒤꿈치가 닳는다거나 맞아요. 그럴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건 이제 내 무게가 항상 뒤로 가 있게 서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발가락이 다 안 찍힌 거 보이세요? 네, 엄지발가락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보통 거북목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거의 안 찍힌 거 있죠. 그런 경우에는 거북목이 조금 심하신 경우가 있어요. 아, 거북목까지. 걸을 때에는 오른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실어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 불균형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골반이 뒤틀렸다던가 아니면 반대쪽 발이나 무릎에 통증이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압력을 실어서 걷는 경우가 많거든요. 검사를 하면 할수록 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걷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곳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건강걷기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저희가 몇 년간 모니터링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원주 시민들의 걷기 실천율이 전국 평균의 10% 아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주 시민들의 일상에서의 운동, 가장 편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장려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원주시하고 노력을 해서 지난 2년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걷기에 관련된 평가 도구, 지표, 장비들을 구입해서 아마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원주시가 처음일 것입니다. 원주시 건강걷기센터는 원주 시민의 걷기 건강을 위해 운영하는 곳인데요. 평범한 걸음 하나하나가 건강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안내해주는 곳이죠. 그동안 느꼈던 허리 통증, 어깨 뻐근함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좌쪽으로는 5도 이하죠. 그러니까 걸을 때 좀 짝짝이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쪽은 이렇게 안짱으로 걷고 한쪽은 이렇게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강하게 걷고 있진 않네요. 건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신 사진 속 제 몸을 바라보면서 어깨는 기울고 또 골반은 틀어져 있다는 걸 처음 확인했는데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도 몰랐던 자세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봐도 많이 비틀어져 있고 뭔가 많이 잘못되어 보이거든요. 네. 이제 얼굴이나 어깨는 아래쪽으로 내 몸이 이렇게 내려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골반이랑 무릎, 발목이 위쪽으로 이제 각도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거북목으로 인해 목 뒤를 6kg짜리 무게로 누르는 것과 같다는 사실인데요. 어깨가 아픈 과학적 이유를 들을 수 있어 심각성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와, 아니 이 정도로 심각할 줄 몰랐어요. 사실 선생님이 이게 방송에 나가도 되나요? 걱정을 해주실 정도로 저의 이 적나라한 저의 몸 상태가 다 방송에 나갔는데 어떡하죠? 그동안 정말 자세도 바르지 않고 걷기도 그냥 제대로 못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올바르게 걷는 거를 배우시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스트레칭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찾아간 이곳, 운동 처방을 위해 전문가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죠? 다짜고짜. 아니, 제가 이제 걷기를 좀 건강하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결과지를 봤을 때 거북목이 가장 심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 현대 사회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게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정을 하면서 조금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보행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몸 상태에 맞춘 운동법을 배워봤는데요. 자, 그대로 뒤통수에 밴드를 대셨다면은 양손을 앞쪽으로 한번 모아보시겠어요? 좋아요.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밀어내는 힘을 주실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고개가 같이 앞으로 밀려가시려고 하실 거예요. 이때 우리 리프터님께서는 뒤통수를 뒤로 밀어주시는 운동법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뒤통수에 밴드를 대고 몸의 중심을 교정하는 운동이죠. 간단한 공 하나로도 무너졌던 발의 아치를 다시 세울 수 있는데요.
그대로 뒤꿈치 사이에 넣어주실 거고요. 자, 이때 공이 빠지지 않도록 자, 제가 살짝만 당겨서 빠지는 힘이 생기죠. 더 꽉 물어주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서 내쉬는 호흡에 뒤꿈치를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대로 후. 그쵸. 이때 공 빠지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실 거고요. 마시면서 내려갑니다. 좋아요. 일상생활에 오랜 시간 운동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30분씩 누적하듯이 운동을 해주셔도 충분히 운동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잘 걷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잘 걷는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잘 걷는 방법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걸음을 할 때 항상 발바닥이 어떻게 잘 딛느냐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발을 디디실 때 뒤꿈치부터 닿아서 발 가운데 아치 그리고 발가락까지 떼는 이렇게 체중 이동 또한 잘 해주셔야지 보행하실 때 올바르게 걸으실 수 있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 걷기 괜찮았나요? 물론 오늘 처음 배운 거라 처음부터 잘할 순 없잖아요. 오늘 배운 기본기를 토대로 해서 저는 열심히 건강하게 걸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의 걷기 자세 한번 체크해 보시고 건강한 걷기로 건강한 몸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우리 모두 같이 걸어요. 건강하게. 저는 한 3바퀴만 돌고 갈게요. 깊고 깊은 산속에 자리한 오늘의 목적지. 마치 뱀이 기어가는 모습처럼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면 마침내 이 마을에 도착합니다. 피디님, 무슨 냄새 나지 않아요? 산삼 냄새 아니에요? 뒤에 산삼도 그려져 있는데? 아이, 산삼 냄새도 냄새지만 이 행복의 냄새, 더 좋은 행복의 냄새가 나잖아요. 와, 좋다. 청정 자연 속에서 누리는 치유의 시간. 누구나 찾아오면 신선이 될 수 있는 무릉도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 춘천 누리산 마을을 소개합니다. 소양호를 품은 고장 춘천시 북산면 일명 누리산 마을이라 불리는 조교 1위는 산에 둘러싸인 아담한 마을입니다. 아니, 제가 여기에 이 숨겨진 보물 3가지가 있는 무릉도원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 마을이 건강, 장수, 행복을 누리자고 해서 누리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오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다 보니까요. 분명 춘천이라 그랬거든요. 좀 멀죠? 춘천이라고 했는데 아니야, 이거 홍천 톨게이트를 지나서 좀 약간 애매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이제 소양댐으로 인해 가지고 좀 소양댐으로 해서 바로 올 수 있는 방법은 배를 타고 오는 방법이고 차로 오면은 홍천이나 다른 지역을 거쳐서 와야 돼요. 홍천에 가깝지만 저희가 또 춘천에 위치한 춘천의 마을인데 오지마을이라고 불리지만 저희는 오지마을이라고 안 불러요. 춘천의 숨은 보석이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마을을. 네. 오늘 제대로 보석을 잘 찾아온 것 같은데. 현재 약 20가구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은 말 그대로 배산임수 명당. 남쪽으로는 해발 1051m의 가리산이 우뚝 서 있고 북쪽으로는 육지의 바다라 불리는 소양호가 펼쳐져 있습니다. 덕분에 속세 풍파로부터 잠시 쉬고 싶은 손님들이 누리산 마을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와, 아니 이렇게 꼭꼭 숨어있는 마을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대? 아니, 어떻게 아시고 여기 누리산 마을을 오신 거예요? 제가 노는 법 거기 패키지를 잘 이용을 하는데 마침 여기 누리산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패키지 그 내용이. 오빠들 입장에서 가장 기대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마을 산책이요. 마을 산책이요? 네. 쉼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힐링의 시간을. 그럼 천천히 마을을 한번 둘러볼까요?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온 주민의 안내를 받으며 발길 닿는 대로 산책을 즐기는 시간. 자연을 개발하는 대신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길가의 풀 한 포기도 신기한 마을 풍경. 자꾸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요.
아니 이거 모루예요, 모루. 와 이거 진짜 보기 쉽지 않은데 여기 지금 깊은 산이라서 그런가? 이 산에 가면 머루 순 이렇게 나무만 줄기만 보지 이거 달린 거 진짜 처음 봐. 새집도 있어, 새집도 있어. 저기 봐, 새집도 있어요. 저도 시골 출신이잖아요. 근데 여긴 또 달라요. 그리고 제가 못 봤던 희귀식물들도 되게 많고 아까 그 사무장님이 저희는 좀 느리게 가요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진짜 뭔가 많이 훼손되지도 않고 아주 그대로. 그리운 풍경 속을 걷다 보니 옛 추억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누리산 마을의 하나부터 열까지 열심히 설명해주는 이 사람, 혹시 마을 해설사 분인가요? 선생님은 지금 여기 주민은 아니신 거죠? 예, 주민 아닙니다. 저는 여기 3개월 살이로 왔습니다. 근데 아까 너무 유창하게도 이 숲속이나 식물들을 또 해설을 저희한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산을 좋아하고 숲 해설사도 좀 따서 내방객을 위해서 조금씩 설명해드리고 또 같이 도와드리고 그렇습니다.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지역이 진짜로 청정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오니까 진짜 내 고향 같은 느낌? 너무 청정 지역이고 제가 살아가기 참 좋겠다. 다른 한 분은 지금 텐트 치고 살고 계세요. 여기가 너무 좋아서요? 어머! 주민들이 진짜로 순수합니다. 스스럼 없이 대해주시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럽니다. 아니 3개월만 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보호하고 싶고 지금 이미 마을 주민이에요. 때묻지 않은 사람들과 때묻지 않은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우리나라의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느린 걸음을 통해서 새삼 깨닫습니다. 아니, 지금 다들 보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목련이요. 삼목련. 삼목련이 너무 이뻐요. 우리가 기존에 보는 삼목련하고 전혀 틀려가지고 신기하네 진짜. 지금 이렇게 마을 오기 쭉 걸으시면서 우리 해설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떤가요? 알고 있던 것도 있고 새롭게 들은 정보도 있고 너무 유익했어요. 뭔가 지쳐있던 부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좀 힐링 되세요? 네. 힐링. 이렇게 산 속에 마을이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체험하는 게 또 너무 많아서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아서 그것도 너무 다채롭고 좋았어요. 매봉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은 바닥이 훤히 보일 정도로 맑아서 물고기가 숨을 곳이 없을 지경입니다. 저게 버들치 이런 거예요? 네, 버들치. 버들치. 우와! 이거 너무 오랜만에 봐요. 진짜 청정물에 산다 그러던데 버들치. 요 얘네들은 7수에서만 사는 물고기들이에요. 야 물이 근데 엄청 맑다. 예. 우와 여기 엄청 많네. 야, 고기 엄청 많네. 여기 엄청 맑아. 7수에서만 자라는 거래. 쉬리.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건강과 장수를 만끽할 수 있는 체험 코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이 산책하면서 눈도 힐링하고 모든 게 그냥 짠 하고 힐링이 됐잖아요. 근데 또 어쨌든 걸었으니까 발의 피로도는 좀 오니까 조격하면서 발의 피로도 좀 풀고, 그리고 이게 조격만 이렇게 해줘도요 온몸에 있는 이 또 피로가 싹 녹아내리거든요. 발에는 오장육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윽한 쑥향에 몸을 맡기고 앉아있으니 온몸이 노곤노곤. 평소 긴장으로 굳어있던 근육들이 사르르 풀리는 기분입니다. 이어지는 체험은 토종 산양삼 꿀조림 만들기. 산양삼도 토종꿀도 모두 누리산 마을에서 직접 재배하고 채취한 것들입니다. 귀한 거니까 꿀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담아가세요. 저희 마을은 이제 다 산이다 보니까 산에다 재배하는 게 이제 산양삼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토종 벌꿀 통을 나오면 자연으로 그 벌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마을은 인위적이 없고 자연으로 해서 그 토종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양삼과 토종꿀을 이용해서 마을의 농산물도 홍보해주고 이 면역력이 강한 식품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런 면역력이 좋은 거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드는 체험이거든요. 마을의 이모저모를 즐기다 보니 어느덧 즐거운 식사 시간. 숲속 테이블에 진수성찬이 차려지는데요. 와, 이건 찍어야 된다.
눈을 뗄 수 없는 풍성한 밥상, 주민들이 채취한 나물과 직접 쓴 도토리묵까지 누리산 마을의 자연이 그대로 담긴 제철보약 한 상입니다. 임금님 수라상이 이보다 푸짐할까? 자, 젓가락이 절로 바빠집니다. 대박이다 진짜. 여기 다 여기서 나는 거래잖아. 바쁜 인생 열심히 달려온 나를 위해 한 쌈, 앞으로 힘차게 살아갈 나를 위해서 또 한 쌈, 든든하게 배를 채우는 사이 지친 마음까지도 재충전이 돼갑니다. 육아에 지어 살던 워킹맘 김말숙 리포터도 모처럼 남이 차려준 밥상에 제대로 호강하는데요. 제가 한 요리 하는데요. 이게 뭐 재료만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닌데 맛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인정입니다. 인정. 와, 너무 맛있죠? 네. 와, 우리 만난 이래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있었나요?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깊은 산골에서 누리는 온전한 휴식, 청정 자연과 따뜻한 인심 속에 진정한 치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누리산 마음은 나에게 치유, 나의 옛날 추억이다. 건강이고 누리산 마을은 행복이다.